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면서 왜 얼굴에 혹할까? 지은이는 최훈, 펴낸 곳은 블랙피쉬입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왜 얼굴에 시선이 가며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얼굴은 단순히 눈, 코, 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창고, 소통의 수단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순간의 얼굴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책은 얼굴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인간은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풀어낸 얼굴 안내서입니다. 얼굴만 봐도 인간의 뇌는 0.1초 만에 인상을 형성해 타인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혹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혹하게 되어 있으며 얼굴로 판단하는 정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더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포착한 얼굴의 강력한 힘. 왜 얼굴에 혹할까?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얼굴일까? 얼굴은 정보의 창고. 100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얼굴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 말은 언어적 요소이고 얼굴은 시각적 요인이니 따지고 보면 말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얼굴도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상대자의 부모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얼굴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듯 얼굴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평생 함께 산 부부도 서로를 모른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얼굴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한 말일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겉모습 중 우리가 남에게 항상 공개하는 부위가 바로 얼굴이다. 가장 쉽게 볼 수 있으니 얼굴에 대한 관심과 판단이 많을 수밖에. 하지만 얼굴을 보고 또 봐도 별 내용이 없다면 얼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을까?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듯 얼굴에는 유용한 정보가 매우 많이 들어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성별을 알 수 있고 연령대 또한 알 수 있다.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시선을 통해 그 사람의 의도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정확성과는 별개로 얼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속성도 있다. 얼굴을 통해 성격을 알 수 있고 지적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고상한지 알 수 있고 살아온 역사도 알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심지어 관상처럼 얼굴을 보고 사람의 미래를 읽으려 한다. 이렇듯 얼굴은 인간에게 정보의 창고 역할을 한다. 거울에 비치는 게 내 얼굴일까? 현대사회에서 거울은 에티켓이다. 자신의 얼굴이 단정한지, 오늘 아침 세팅한 머리는 그대로 있는지, 어젯밤 필름이 끊길 때까지 달린 티가 나지 않는지, 식사하고 난 다음 음식이 이에 남아있지 않은지,
수시로 거울이나 핸드폰을 보며 점검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비로운 마법 거울을 발견한다. 과거 유학 시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커졌고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나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이름은 지방이다. 당시 나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집에 있는 거울에 원인이 있었다. 이상하게 그 거울 앞에만 서면 날씬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마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왠지 더 갸름하고 생기발랄해 보이는 마법의 거울이. 이처럼 거울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거울 자체에서 발생하는 왜곡이 이유가 된다. 거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이 완벽하게 평면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완벽한 평면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조명, 배경 색상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쳐 거울에 또 다른 내가 비치기도 한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옷을 입어보면 너무 잘 어울렸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고는 실망하며 환불 원정대를 꾸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거울의 왜곡을 긍정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거울을 비스듬히 세우면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각도를 잘 맞추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도록 찍을 수 있다.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다. 최신 핸드폰에는 카메라가 여러 개인데 렌즈를 바꿀 때마다 화면에 잡힌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DSLR 카메라 렌즈 중 50mm 렌즈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피사체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카메라 렌즈에 따라 동일한 피사체가 다르게 찍힌다는 것이고, 둘째, 50mm 안팎의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면 렌즈에 담긴 피사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울이든 카메라 렌즈든 이를 통해서 본 내 얼굴이 실제 얼굴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반전도 일어난다. 내가 떠올리는 내 얼굴은 진짜 내 얼굴이 아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데 보기는 힘들고 그나마 보게 해주는 거울과 카메라 렌즈에는 왜곡이 발생하니 나는 진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진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속 얼굴은 온전한 내 얼굴을 담고 있을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얼굴 모습을 심리학 용어로 내 얼굴의 표상이라고 한다. 내 얼굴의 표상과 실제 얼굴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 얼굴의 표상은 실제 얼굴과 꽤 차이가 난다. 본인이 생각하는 눈, 코, 입의 크기는 실제 크기와 똑같을까? 우리는 눈, 코, 입을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얼굴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했을 때 위쪽 얼굴은 더 작게, 아래쪽 얼굴은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얼굴은 눈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누기 때문에 머리, 이마, 눈썹까지가 위쪽 얼굴이고 눈, 코, 입은 아래쪽 얼굴이다. 즉, 아래쪽 얼굴인 눈, 코, 입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보다 더 가로로 길쭉하게 본다. 그러니 지금 내가 떠올리는 나의 눈, 코, 입은 실제 눈, 코, 입의 확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큰 이목구비를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뇌과학자들은 눈, 코, 입이 상세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뇌의 더 많은 영역이 눈, 코, 입을 담당해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혹시 좌우 얼굴 크기가 달라서 고민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손에 따라 좌우 얼굴의 크기가 달라 보인다. 오른손잡이는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잡이는 왼쪽 얼굴을 더 크게 지각한다. 이는 뇌가 좌방구, 우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방구별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속성 때문이다. 내 눈, 코, 입을 키우는 법. 그런데 내 얼굴의 표상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뜻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 표상을 만들 때도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볼 때 눈과 입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지각한다. 큰 눈과 큰 입은 매력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존감이 높으면 스스로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이때쯤이면 역명제가 출현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를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주장.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문제이긴 한데 속는 셈 치고 먼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생각해 장난을 치려 하기도 한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생후 18개월이 되어서야 거울 속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거울에서 스스로를 본다. 내가 보는 얼굴이 실제와 다를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각자의 마음속에 더 좋은 모습의 자신을 그리길 바란다. 공들여야 하는 얼굴 방향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드는가? 특정 방향의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양쪽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면 그중 한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흔히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2012년에 켈시 블랙번과 제임스 시릴로는 실험자들에게 동일한 사람을 왼쪽 얼굴 혹은 오른쪽 얼굴이 주로 보이도록 하고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고하라고 했더니 왼쪽 얼굴이 보이도록 몸을 비틀고 있는 사진을 더 매력적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알렉스 존 백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람 얼굴 사진을 찍고 그 얼굴을 각각 왼쪽 얼굴 대칭 형태와 오른쪽 얼굴 대칭 형태로 만들어 매력 정도를 평가해서 결정하게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왼쪽 얼굴을 대칭해 만든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결과들은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생겼음을 보여준다. 모나리자를 떠올려보라. 모나리자도 몸을 비틀어 왼쪽 얼굴을 더 많이 노출하고 있다. 다빈치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어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그럼 왜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에 비해 더 매력적일까?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다.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생겨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 말했을 뿐인데 이유를 물어보면 왼쪽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자는
뇌의 편재화 때문에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한다. 뇌의 편재화는 뇌의 각 방구가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름을 말한다. 좌방구는 언어와 인지적 판단을 주로 하며 우방구는 감정을 느끼고 근육을 통해 표현하는 일을 주로 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풍부한 표정으로 표현하면 표정 없는 얼굴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방구가 담당하는 왼쪽 얼굴의 표정이 더 강하고 그 결과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니 아마도 많은 사람이 왼쪽 얼굴에 더 자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에 서서 자연스럽게 왼쪽 얼굴을 노출하고 싶을 것이다. 결혼식에서도 신부가 하객들이 보기에 오른쪽, 신부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서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러니 사수하라. 왼쪽 얼굴이 보이는 위치를. 얼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외모가 빼어나서 이점을 얻는지 아니면 피해를 입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에서든 우리가 외모의 매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외모지상주의 효과를 후광효과로 설명한다. 후광효과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 대상의 전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후광효과는 외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인성 또한 좋으리라고 생각한다든가 운동을 아주 잘하는 스포츠 선수가 리더십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강의를 잘하는 능력과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은 별개지만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연구도 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후광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이 외모다. 외모가 빼어나면 모든 것이 빼어나고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러미 믹스도 얼짱 강도도 빼어난 외모가 알려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런 후광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다양한 차원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우수함을 보인다. 내 교무만 하더라도 시지각을 전공하고 미술과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미술 작품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 재주는 전혀 없다. 스포츠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후광 효과를 받아들이면 매우 편하다. 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전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빠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그것이 뇌가 편해지는 방법이자 기쁨을 느끼는 방법이다. 외모의 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외모의 후광 효과를 매우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금도 뇌의 편안함에 게으름에 항복한다. 그래서 오늘도 외모에 신경 쓰면서 외출할 때면 거울을 본다. 그러나 동시에 바랄 것이다. 외모에 숨겨진 내 본 모습을 봐주기를. 세계 최초의 선거 TV 토론. 첫인상은 다양한 요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연령, 문화, 언어, 성별, 인종, 억양, 목소리 톤, 자세, 행동 등이 짧은 시간에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마음의 이미지가 첫인상이다. 여러 요소 중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시각적인 측면,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1960년대에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TV 토론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는 공화당 리처드 닉슨, 민주당 존 케네디가 후보로 나왔다. 당시 닉슨은 흑수저 출신이지만 하버드를 졸업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부통령이 된 자수성가형 인재인 반면 케네디는 금수저 출신으로 정치력보다는 결혼 등의 가십으로 더 유명한 41세의 젊은 정치인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닉슨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상했다. 그런 상황에서 케네디는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것이 TV 토론이었다. 이전까지는 라디오로만 토론을 진행했으니 역사상 최초의 TV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닉슨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토론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닉슨으로서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TV 토론이 선거의 전환점이 되었다. TV 토론 이후 케네디의 지지도가 급등했다. 케네디가 TV 토론에서 승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시각적 이미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케네디는 흑백 TV 시청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흑백 TV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검은색 정장과 파란색 셔츠를 입고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토론 내내 상대방만 바라본 닉슨과 달리 케네디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닉슨이 아닌 유권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 TV 토론의 승자는 너무 명확했다. 누군가는 라디오에서는 닉슨이 승리한 토론, TV에서는 케네디가 승리한 토론이라고 평했다. 결국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다. 케네디나 닉슨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니 이 결과가 첫인상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선거전에서 발휘된 첫인상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2004년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알렉산더 토도로프와 연구진은 대학생들에게 그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 사진을 보여주었다. 두 후보자를 아는 대학생들은 실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두 후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토도로프는 학생들에게 두 후보자 중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는지 답변하게 했다. 그러고는 그 답변이 실제 선거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학생들의 답변은 선거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선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사진만 보고 받은 첫인상으로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내리는 판단에 첫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증명한다고 하겠다. 첫인상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 이렇게 첫인상은 판단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첫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찰나의 판단을 이야기할 때 30초면 얼굴을 보고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30초도 첫인상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어떤 연구자는 3초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3초의 법칙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3초까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필요한 시간은 단 0.1초. 앞서 등장한 토도로프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그가 판단을 요구한 성격 요인은 호감, 유능성, 신뢰성, 공격성,
그리고 매력이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진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이 5가지 성격 특성을 평가하라고 했다. 반면 몇몇 사람에게는 사진을 시간 제한 없이 보여주고 평가하라고 했다. 그 결과 사진을 0.1초 보여주었을 때와 무제한으로 보여주었을 때 별 차이가 없었다.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는 0.1초면 충분했던 것이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첫인상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첫인상을 빨리 형성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낯선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할 때 첫인상은 판단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인상의 형성과 관련 있는 뇌 부위 중 하나는 편도체다. 편도체는 주로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인데 뇌에서 복잡한 판단을 하기 전에 빠르게 호불호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기능은 생존을 위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 가끔 인터넷에서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편도체를 통해 0.01초 만에 첫인상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곤 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얼굴이 0.01초 동안만 제시되어도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편도체가 다르게 활동한다는 의미다. 편도체의 활동은 첫인상의 형성이라는 공식을 적용한다면 조금은 과장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뇌가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